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사에서 이 보존 등기 이후로 개인별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나갈 때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뭐 잔금 대출 또는 등기 전 신용 대출 이런 용어로 하지만 같은 대출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도금 대출은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중도금을 계속 끌고 가시고 잔금만 대출을 추가로 받는 줄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중도금은 그 약정서를 보시면 취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뭐 6월부터 입주를 한다 그러면 뭐 입주 지정일보다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12월 말까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10월 말까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약정서에 그 취급 기한이 있는데 따로 연장이 되거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때 잔금 대출, 이게 이제 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출로 잔금 및 중도금 상환, 옵션, 해불이자 모든 게 만나게 되셔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은행 상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5억 이하라는 제한이 있고요. 뭐 이자녀라든지 신혼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6억 이하 주택이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제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가격은 디딤돌 대출은 저희가 시세가 있는 경우는 시세와 분양가 플러스 확장 옵션비 포함한 금액 중에 낮은 거 기준으로 LTV 70 또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시세와 분양가 중에 낮은 가격 기준입니다. 즉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소득 제한이라는 거는 디딤돌 대출처럼 뭐 6천 이하라든지 7천 이하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면적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상품으로 대출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두 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좀 더 뭐 많이 받아야 된다거나 뭐 분양가 이상, 그러니까 분양가 기준이 아닌 좀 더 많은 큰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은행 상품인데요. 은행 상품은 KB 시세가 나오면 KB 시세 적용이고요. 시세가 없는 경우는 각 금융기관마다 그 감정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 기준으로 LTV 생애 최초는 80% 또는 70%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디딤돌하고 특례 보금자리는 DTI까지만 보게 됩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지만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DSR이라서 좀 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좀 더 강화한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충분하신 경우에는 그 최대 금액을 또 받으실 수 있지만 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 소득 때문에 대출 금액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고 각 세대의 그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진행 절차는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보다 최소 3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청 시점으로 뭐 지금 해도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도시보증 여기서 도시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사전점검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점검 시점이나 사전점검이 끝나고 바로 뭐 한 1, 2주 내에 각 은행이 그 기관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대출은 사전점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은행 상품은 조금 더 늦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도 진행을 해야 하고 금리 승인도 받아야 돼서 대략 입주 지정일보다 한 3주 전, 좀 빠르면 4주 전쯤에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신청이 최소 2주 전에 하셔도 무방하게 뭐 진행하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디딤돌이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직접 신청을 하시고 승인 이후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은행 상품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면 카페에 각 은행별로 그 방들이 이제 카페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보시면 대출 상담 가능한 상담사 번호들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뭐 이런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하실 서류 준비하셔서 지점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상이 승인이 되고 대출 실행하는 날짜에 대출금이 실행이 됩니다. 이 대출금과 본인의 뭐 자금으로 중도금, 잔금, 옵션, 후불이자 모든 비용이 완납이 돼야 되고요. 대출을 받아서 먼저 나는 중도금만 먼저 내고 잔금은 내가 나중에 뭐 전세 뺀다면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대출이 실행하는 날짜에는 입주가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비용이 완납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LH 같은 경우 융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융자금은 아마 안내장에 한번 혹시 받으셨나요? 융자금 안내장? 아직 안 받으셨으면 아마 안내장에 가게 될 건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LH에서 각 세대별로 지금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LH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은 고객님들이 어차피 다 상환을 하셔야 하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을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상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융자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이 다 상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내가 지금 분양받은 게 5억이다. 그러면 분양가에서 최대 LTV 70%면 3억 5천 중에서 이 융자금을 대출을 5,500만 원, 지금 5,500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뭐 그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은행 상품으로 전체를 다 받아서 그 대출을 상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때는 모든 비용을 완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기타 지금 조정 외 지역, 기타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 세대는 기본적으로 LTV가 70%이고요.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LTV 60%입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처분이 아닌 경우는 뭐 예외 적용 없이 그냥 60% 진행하셔야 되고 특례 보금자리로는 3년 내 주택,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7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소유자는 여기는 해당은 없고요. 생애 최초는 해당이 되고 만약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LTV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특례 보금자리로도 가능하고 은행 대출 상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민 실소유자 생애 최초 비교해 놓은 건데요. 지금 서민 실소유자는 의미가 없고 생애 최초 보시면 이제 무주택. 그러니까 뭐 그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등본상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의 주택이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 최초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지금 뭐 한도는 LTV 80%로 제한 넣습니다. 대신에 DSR이 생애 최초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70%가 아니라 40%가 더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조금 더 강화된 비율 적용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생애 최초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건 이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아파트는 80%로 진행을 하는데 기타 주택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좀 뭐 75%, 70%, 68% 이것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각 은행마다 이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는 80%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는 그냥 80%로 이해하시고 간혹 이제 이렇게 좀 비율이 틀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디딤돌하고 해서 보금자리로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디딤돌은 지금 보시다시피 신청 대상이 일단 신청하는 시점에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세대 원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로는 세대 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 없다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천이 뭐 6천이라든지 7천 요 소득 제한이 없는 거고 소득이 많아야 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소득이 증빙이 안 되시거나 뭐 없으신 경우는 신청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주택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있는데요. 지금 디딤돌은 5억 원이고 신혼이나 이가구는 6억 원.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분양가 플러스 확정 옵션 포함한 금액이 5억 또는 6억 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이야. 즉 우리 지금 현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LTV 70% 동일하고 생애 최초 LTV 80% 동일합니다. 대신에 디딤돌 같은 경우는 최대 대출이 기본으로 2억 5천만 원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는 최대 뭐 3억까지 가능하고 신혼이나 2의 자녀인 경우에만 최대 4억이 가능하지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뭐 상관없이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금리만
뭐 본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고 한도가 필요하신 만큼의 금리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렇게 해서 본인에 맞는 은행 상품이든 디딤돌이든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환 방식은 뭐 원리금 등 원금 등 최저식 분할 상환 이게 다 가능하고 은행 상품에서는 최저식 분할 상환은 불가합니다. 은행 상품은 대부분 원리금 등 또는 원금 등 그리고 이자만 내는 기간은 같이 대부분 1년으로 지금 대부분 가기 때문에 저 최저직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디딤돌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만 40세 미만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도 좀 다른데요. 디딤돌은 이제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이 가능하고요. 특례는 거치는 가능하지 않지만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직 분할 상환을 하시는 경우는 40세 미만이시더라도 50년을 하는 경우에 최저직 분할 상환은 불가하고 또 40년하고 50년 같은 경우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40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뭐 36세 이하, 34세 미만 또는 신혼가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좀 이제 자격에 따라서 또 기간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디딤돌 같은 경우는 지금 순자산 기준 금액이라서 그 5.06억 이하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전 심사하고 사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전에 사전 심사는 통과를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사후 심사에서 만약 이 자산 기준을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만약에 초과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금리가 0.2%만 가산이 되지만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2.8%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산 기준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5.8%의 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보시면 부동산, 뭐 일반 자산, 자동차, 뭐 이런 모든 자산에서 합계해서 부채를 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이거 이렇게 있는데 대화 뭐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저희가 이거를 판단하기는 정확한 거는 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거의 이게 디딤돌 같은 경우 사실 재원 자체가 도시기금 상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취급하는 기관은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 근데 재원은 도시기금이기 때문에 심사가 대부분 도시기금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가 좀 넘어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좀 자세하게 좀 내가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직접 문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행 이후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등기가 나오기 전에 이 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등기하고도 3개월 이상이 돼야 3개월 이내에 이제 구입자금으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지만 등기가 되기 전에는 어쨌든 몇 달은 또 저 금리를 쓰셔야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봤을 때 뭐 내가 그때 한도만큼 일반 대출을 했을 때는 뭐 DSR 40% 적용, 왜냐면 현재 시점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 집단 대출이라든지 요거는 특인을 받아서 나가고 조건이 이제 입주 시점에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에 이제 적용을 받지만 이후에 이제 대출을 이제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 적용이라서 좀 더 강력한 DSR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한도 부분에서도 안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자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융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H에서 각 세대별로 대출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 부분은 그 전용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안내장은 차후에 뭐 금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해서 안내장이 나갈 거고 아마 취급한 기간이 아마 우리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할 겁니다. 타은행에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은행에서 됐을 거고 금리는 지금 현재는 한 2.8%, 뭐 2.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행 시점에 따라서는 금리가 좀 달라서 일단 안내장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상품은 이제 전용 상품으로 이제 대출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디딤돌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디딤돌 한도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디딤돌로 되는데 이 두 개의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디딤돌이 뭐 30년으로 내가 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융자금도 30년으로 적용해서 그냥 디딤돌인데 두 건으로 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디딤돌을 받지 않는 세대들은
뭐 특례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경우는 그 대출을 1순위로 하고 나머지를 특례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타은행에서 이제 특례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뭐 특례보금자리론 플러스 뭐 은행 상품을 하셔서든 그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은행에서는 그거를 1순위로 놓고 2순위로 특례가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단 디딤돌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그 대출금만 차감해서 나머지 디딤돌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눠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가 그 융자금은 전환을 하고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다고 한다면 설정 금액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110%, 그러니까 대출금 5,500에 110%를 뺀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한도에서 설정 금액, 기설정 금액을 빼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대부분 뭐 디딤돌, 은행 상품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디딤돌 특례 은행 상품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디딤돌은 분양가 플러스 확장 옵션비를 포함한 데서 대출이 진행이 되고 특례는 분양가에서 LTV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딤돌을 70%를 다 받은 상태에서 특례 추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디딤돌이 더 높기 때문에 얘를 70%를 다 받은 상태에서 뒤로 추가로 특례 보금자리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디딤돌을 50%만 진행하셔서 특례 70%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머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신 거고 은행 상품 추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상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 은행의 감정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 감정가의 최대 대출 금액에서 디딤돌 또는 특례 보금자리로 이 대출의 설정 금액을 뺍니다. 즉 대출 금액의 110%를 빼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특례라든지 디딤돌을 최대 대출 한도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죠. 뭐 방차감이라고도 하고 거기 4,800만 원을 더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잘 짜서 좀 맞추느냐에 따라서 추가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은행 상품 추가 대출은 어쨌든 감정가가 높으면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가장 정확한 거는 사전 점검 때 일단 좀 은행 부스에서 상담도 가능한데 그때는 감정가라든지 뭐 이런 게 금리라든지 확정되신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상품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뭐 어떤 걸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차후에 이제 카페에 공지가 이제 뭐 신청 시점이나 이럴 때 공지가 되면 각 은행의 상담사들과 상담을 하시면 분양가 또는 내 지금 상황에서 얼마까지가 대출이 가능한지 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내가 소득이 증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더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간략한 대략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금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카페 또 이 자료를 공지할 거기 때문에 또 카페에서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은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또 입주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좀 확정된 은행인데요. 지금 신한, 우리, 북미, 수협 일단 이렇게 확정이 됐고 농협하고 지역 농협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저희가 이제 사전점검 때 이전까지 확정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사전점검 하실 때 은행 부스에서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부분은 그 5,500만 원에 대해서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냥 일반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 상품이 기간이 20년, 거치는 1년 또는 3년 해서 이렇게 좀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치 없이는 무조건 안 되고 거치는 1년 또는 3년으로 넣으시고 기간은 최장 20년. 그리고 금리는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때 이제 실행한 시점의 금리라서 현재 금리하고 좀 다르실 수 있어서 그게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전환하시게 되면은 그 금리로 전환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거 플러스 디딤돌을 하는 경우는 디딤돌 금리와 그 대출의 금리가 동일하고 조건은 동일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그 디딤돌을 30년에 거치 1년을 하면 그 상품 내 그 금액만큼도
그냥 30년에 같이 1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은 말씀해서 이제 질문 내용도 다 아셔야 되니까 협의회분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먼저 손 드신 분이 아까 저 뒤에 모자 쓰신 분들 손 드셨습니까? 아, 먼저 하셨어요? 네. 끊었다가 다시. 수고 많으십니다. 생애 최초 대출 관계에서는 은행이 지정이 됐네요. 생애 최초 대출은 은행이 지정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요. 조건이 맞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나온 대로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아무데나 지금 조건이 맞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디딤돌이라든지 그 디딤돌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은행에서 하시는 것보다 우리 은행이 더 유리하시다는 거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융자금을 무조건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특례를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그 융자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행에서 하시면 디딤돌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 융자금에 대출금 뺀 나머지 그 디딤돌 한도에서 그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빼고 이렇게 해서 두 건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라서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융자금에 디딤돌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점인가요? 아까 저희가 아직 지점 지금 아까 저희 지나갔는데요. 그 카페에 지금 이거 자료 올릴 거니까 카페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가 또 다른 은행들도 섭외 중에 있어서 차후에 그 사전 점검 때 그 은행 부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정 확인도 가능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500만 원 LH에서 융자금을 토지 기금으로 지금 대출 받은 것이잖아요. 이걸 승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이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승계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디딤돌을 받게 되시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고요. 그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2.8%에서 2.3% 정도 나가지만 그때 받으셨던 시점에는 3%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내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금리라든지 이런 건 안내장이 따로 입주 전에 가실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만 받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상환이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고? 일단 물건이 바뀌시면 당연히 상환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디딤돌은 3년 이내에 상환하시는 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3년 이후에 상환하시는 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상품 또한 3년 이후에 상환하시는 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시면 다른 분 질문이 떨어지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하시죠. 네, 다음 분 하시고. 켜져 있습니다. 그 특례 보금 자리론에서요. 그 기존에 그 전세 대출금이 있으면 그 한도가 혹시 또 그걸로 인해서 깎일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DTI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 상환인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지만 당일 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자 금액이 어쨌든 이자 금액이 그러니까 DTI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충분하신 경우에는 유지하는 조건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소득이 좀 타이트한 경우는 당일 상환 조건으로 하시면 따로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질문 하십시오. 네, 그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는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방차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공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공제를 안 하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MCI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되고 고객님들의 따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을 하지 않는 경우 MCG로 가입이 되고 그 부분의 보증료는 대출받는 분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MCG 가입은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고 그 외에는 보통 가입이 되지 않아서 70% 대출을 받는 경우는 70% 또는 80%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고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뭐 거의 그 소액임차 보증금 차감 없이도 가능하지만 디딤돌에서는 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저 같은 경우는요, 2차 중도금을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토지값 5,500만 원을 같이 우리가 다 상환을 해야 된다고 우리은행이 유리하시다 그랬는데, 그럼 제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탈 수는 있는 겁니까? 9천만 원을 전제하에 9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입주하실 때는 잔금도 내셔야 하는 예, 거고 중도금도 상환을 하셔야 되고 뭐 옵션 후불이자나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 5,500만 원은 그 전용 상품으로 일단 대출이 가능하시고 그거보다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뭐 은행 상품을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체 그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시거나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대출을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은행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대출을 뭐 다른 대출 하나로 해서 상환을 하시고 그냥 중도금을 다 상환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타운행에서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으로 하실지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여성 입주자.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자가 4%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받게 되면은 그럼 문자금이 LH에서 해놓은 걸 이어가면은 그건 3%로 하고 특례 보금자리는 4%를 딴다고 이어지는 건가요? 예, 가능은 하시고요. 그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를 추가하시는 경우는 5,500만 원 상품은 그 기간이 아마 20년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상품 자체가 최장 기간이 20년이고 그리고 거치는 1년 또는 3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품으로 별도로 하나가 생기게 되시는 거고 추가로 특례는 가능하시지만 특례 한도에서 그 이 대출금의 110% 설정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금 그거는 그럼 최소 몇 년이 나오나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딱 20년입니다. 20년이고 그리고 1년 또는 3년 거치인데 요거는 근데 안내장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간혹 이게 좀 기간이 예전에 좀 받으신 건 간혹 10년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는 처리 안내장에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그 디딤돌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만큼을 만약에 특례 부분에서 더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그 얼마를 받으시냐에 따라서 좀 가능하실 수도 있고 불가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디딤돌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분양가 플러스 확정 5천비 기준으로 LTV가 적용이 되고 특례 같은 경우는 LTV가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기준 뭐 3억 5천 최대가 대출 한도가 3억 5천인데 4억이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네? 그 세액 지출에서 4억까지 네, 4억까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 디딤돌을 70% 이하, 그러니까 뭐 60%라든지 뭐 50%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설정 금액, 대출 금액 설정금 빼고 나머지가 특례로에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네,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디딤돌 대출을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산 검사하는 게 사전이랑 사후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는 적격이 되고 그럼 사후에는 집이 저한테 이제 넘어온 뒤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집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채를 차감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자산이 얼마가 잡힐지는 사실 저희가 사전 심사, 하고 심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좀 재작년 1월 달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쪽 미래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입주할 때 적격으로 판단이 돼서 실행이 됐는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높다 보니까 차후에 사후 심사할 때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나갔던 게 주변의 시세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요 자산가액 그때 4.56억인가 뭐 이랬죠? 그때 그걸 넘어가면서 좀 가산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 가격을 사후에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게 좀 주변 시세가 많이 반등이 없거나 만약 주변 시세와 차이가 없다면 사후 심사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 잘 있어서 마이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분홍색 옷 입으신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인데요. 소득 제한 기준이 8월에 바뀐다고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실행을 8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게 바뀌게 돼서 적용이 되는 건 아마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신청을 그 바뀐 적용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행까지가 3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지정일이 끝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입주 지정일이 끝난 후에 만약 보존 등기가 나게 되면 당일 등기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후치 담보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바뀌게 돼서 적용이 되는 건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 잡으신 분홍색 입으신 입주자분. 소득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혹시 전년도 1년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소득 연봉을 본다거나 아니면 4대 보험 그리고 또 4대 보험이 1년 미만일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관련한 거는 사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내가 근무했던 소득지와 현재 근무지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셨거나 현재 작년과 다른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해 받은 급여의 12개월로 환산한 소득으로 연한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한산 하셔서 저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5초 내로 질문이 없으면 없습니까? 진짜 없네. 여기까지만. 이럴 리가 없는데. 어린이 손 들었는데 어린이. 네, 여기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중복을 낼 때요. 신한은행에서 그 장기 5,500짜리 있잖아요. 그걸 안 받는다고 표시를 했었는데 네, 그거 안 받는 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간혹 자격이 안 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셨거나 이런 경우 안 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실 때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받으신 세대들이 대부분이실 거라서 그거는 일단 안내장을 받으셔야 되고 그걸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 돈으로 그냥 그거 상환하시면 됩니다. 어느 은행에서 받으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그게 이제 그 전환 상품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5,500을 다시 받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받은 세대들에서만 전환이 되는 거고 받지 않은 세대들은 따로 추가로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질문 못 견디겠다. 이제 저기 네. 디딤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이게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두 개가 다 보는 건지 아니면 근로소득만 보는 건지. 지금은 아마 그 소득금액 증명원에 두 개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개가 다 합산한 소득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 간혹 이제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플러스 되어 있는 근로소득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합산으로 가시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플러스일 경우. 네, 다음 질문자 계시니까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례 보금자리가 LTV 70%라는데 저희 같은 우구형 같은 경우는 맥시멈 3억 5천입니까? 5억 분양가가 5억인 경우는 70% 하시면 3억 5천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최대 맥시멈 3억 5천이에요? 네, 맞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당황이.
그쪽에 계시는 네, 제일 앞에 계신 분. 저는 사대보험은 되는 직장인데 남편이 사대보험이 안 되는 직장일 때는 디딤돌 신청 시에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사대보험이 안 되시는 게 뭐 보험이 일부는 되시는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건지에 따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같이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따로 소득이 없는 걸로 해서 그 소득 신고하신 분 것만 적용이 되시는 거고, 그 건강보험 자격 요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무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님 소득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 소득으로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에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현재 그 입주 전까지는 디딤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주 때 집단 대출이나 특례로 일단 대출을 받은 후에 8월 달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디딤돌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그거 디딤돌로 내환 대출을 받습니다. 일단 구입 자금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디딤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자 우리 앞에 계셔서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과 일반 은행 대출이, 그러니까 집단 대출을 했던 그게 있었잖아요. 그럼 DSL과 DTI를 이제 무시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충분한 조건이라고 판단됐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그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대출을 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은행 상품은 각 금융 기관의 감정가 기준입니다. 분양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단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추가로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은 감정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는 은행 감정가의 최대 LTV 70 또는 80%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70%나 또는 70%를 받는 경우에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설정 금액, 그러니까 대출 금액 110%를 차감하고 거기서 또 방공제라고 해야 되죠. 그 4,800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추가 대출로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네. 네, 그 사대보험 들어가 있는 근로자인데요. 그 연소득이 원래는 이제 제한을 넘는데 만약에 이제 휴직 같은 거를 얼마 동안 작년에 해서 이제 총 소득 자체는 작년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이라는 게 있고 세금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소득을 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세전 금액이 이제 기준이 되는지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 이 소득 기준은요.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금액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힌 금액으로 아마 세전 금액이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 같은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작년도 소득으로 일단 적용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좀 휴직인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적용을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간혹 그 올해 그 이제 좀 그 휴직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올해 이제 그걸로 환산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출에서 소득이 조금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거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도시기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질문하신 분. 네, 가운데 계신. 휴직이 아니라 제가 이달 말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를 한다면 그 소득을 보지 않는 건가요?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문이 엄청 많아져요. 1시간 만에 잡아놨는데 30분이나. 네,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퇴사하고 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직을 한 시점이 뭐 예를 들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청 시점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온전한 한 달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한산이 가능하고요. 그 온전한 한 달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그 취업은 돼 있는데 온전한 한 달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환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득 인정 받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온전한 한 달치 소득이 있을 때 연한산 가능하다. 4대 보험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치 온전한 소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네, 연한산이 가능합니다. 연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뒤에서 마이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DTI 같은 걸 계산할 때 저희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대출을 계약자가 아닌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은 일단은 진행 가능하고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분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분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디딤돌 같은 경우 무조건 소득합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그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단독 소득으로도 가능하고 합산 소득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합산을 하시는 경우는 부채도 같이 합산이 되고요. 은행 상품 또한 합산도 가능하고 단독 소득도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부채, 그러니까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부채도 같이 합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 상품 같은 경우나 특례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디딤돌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신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신청하는 분이 좀 달라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지금 퇴직을 안 한 상태고 퇴직금 정산을 미리 받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나중에 퇴직 상태로 또 이렇게 찜찜한 상황이 되는 건지. 퇴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그게 뭐 소득금액 증명원상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그게 표시가 아니고 별도로 해서 뭐 그게 된 시점이 뭐 작년이다. 그럼 작년도 소득 부분이 뭐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된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 세대주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이 없고 장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대주인데 동생 집에 세대주로 제가 전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부부 합산이라든지 대출에 관련돼서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여부가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무주택 세대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요. 무주택 세대주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부부는 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어쨌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더라도 동일하게 부부합산 소득이나 뭐 이런 거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입수단 질문 있어서. 저기요, 그러면 그 5,500만 원에 대한 게 개인적으로 다 담보대출에 그것까지 다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출이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시는 거고요. 상환을 만약에 안 하고 우리가 전환 또는 상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환을 하면은 그게 이자만 늘고도 계속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분할 상환에 1년 또는 3년 거치가 가능하고요. 그 금액만 전환을 했을 경우, 만약에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시는 거고,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다고 하시면 이 금액의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특례보금자리론 뭐 추가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전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전을 하는데 우리 입주하면서 매달 달부터 그걸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건 전환하시니까 입주가 잔금 대출 받는 날짜부터 그러니까 부담을 하시는 거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환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환을 하시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 취급 혹시 그걸 받으셨다고 하면 차후에 안내장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저 LH에서 5,500만 원 대출해주고 그거. 네, 그러니까 그거 안내장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네, 그 안내장에 보시면 금리라든지 뭐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이거 대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대출 받을 때 그 대출금을 받고 기존에 그 신용대출을 좀 일부 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일날 뭐 상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대출을? 예, 지금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이율하고 그 한 곳으로 좀 몰아서 편하게 이율 싼 곳으로 하면 편하니까. 신청 시점에 일단 신청하실 때 뭐 그 상환 조건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환 조건을 넣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상환이 되는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100만 원. 네. 이쪽에 가운데 분. 7천만 원이니까. 뒤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처음에 안 나오는. 공동등록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한 사람만 소득이 있을 때 LTV 할수 있는 건지. 일단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등본상 그러니까 등본상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LTV 80%가 가능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가 생애 최초 취득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딱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없습니까? 네, 없으면 마무리 해주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